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기 종식의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자며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방역 대응 조치를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 사에스프 방역대책본부에서 열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실제 최고 수준의 대응 체계를 가동해라. 작은 가능성이라도 막아야 한다. 안타깝고 반발이 심하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매뉴얼대로 최고 수준의 대응 기조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농민들이 망설이고 반발하는 것은 보상 문제가 가장 크다. 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정 농민들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보상을 현 시세에 맞게 최대한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과 차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시군에서 인력이나 자원이 고민일 텐데 걱정하지 말고 우선 인력 긴급 채용, 차단, 방역시설 설치, 추적 시스템 구축에 돈 아끼지 말고 최대한 투자해달라며 시군 사정을 고려해 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비용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지사는 오늘 아침 오전 6시 30분 의심 신고가 접수된 김포시에 대해 공식 검사 결과만을 기다리지 말고 심각한 상황임을 유념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과할 정도로 준비하고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조기 종식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 경기도가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도록 강도 높은 차단 방역을 추진해 나가자 시군에서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과 함께 양평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초기 원천 봉쇄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통상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방역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아프리카 돼지 열병 긴급행동 지침보다 살처분, 방역 및 소독, 이동 제한 등 강화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관리 지역 내 양돈 농장에 대한 돼지 반출 금지 조치 기간도 당초 1주간에서 3주간으로 연장 운영하고 거점 소독 시설을 17개 시군 29개소로 확대해 모든 축산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벌이고 있다. 특히 확진 판정 지역인 파주시, 연천군의 각각 특별조정교 부금 10억 원, 도내 19개 시군에 긴급 지원 방역 대책비 3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다음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일본 수출 규제로 촉발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도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특급 보증 지원에 나선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역신보 보증 한도인 8억 원을 초과하는 파격적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1,500억 원 규모의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한 시설 설비 확충 및 운전자금 특례 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례 지원은 일본 정부의 경제 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도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 촉진의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긴급 추경을 통해 50억 원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보증 한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한도인 8억 원을 훌쩍 넘는 최대 30억 원까지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관련 분야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으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해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운전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다. 이번 특례 지원의 총 규모는 시설 투자금 1천억 원, 운전 자금 500억 원, 총 1,500억 원 규모다. 시설 투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30억 원이다. 운전 자금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보증 한도는 13억 원이다. 보증 비율은 90%, 보증료는 1%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파격적인 특례 지원이 국산화를 향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본 의존도 최소화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국가기관 산업의 기반이자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장기적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례 지원은 다음 달 1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행된다. 특례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창업 컨설팅, 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 관련 뉴스입니다. 샵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 중인 A씨는 창업 컨설팅 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스타트업 창업 전에 카페를 인수해 4에서 5개월간 운영하면 스타트업 창업 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티켓을 준다는 것이었다. A씨는 카페를 인수하고 카페 권리금의 20%를 양도수수료로 컨설팅 업체에 지급했다. 5개월 후 A씨는 정부 지원 사업에 공모했지만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 샵 B씨는 대학교 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매출이 당초 본사가 제시한 금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학교에서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대학,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특수매장은 임대사업자가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사와 직접 계약하기를 선호 또는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B씨는 자신이 의사와 무관하게 대학에서 퇴거하면서 1년 만에 영업을 중단하게 됐고 초기 창업 비용 하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됐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23일 창업 컨설팅, 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이는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불법 점포 중개를 비록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피해주의보 공동 발령에 앞서 3개 지자체는 지난 7월 한 달간 창업 컨설팅, 프랜차이즈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 실태를 파악했다. 한 달간 접수된 총 76건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계약 전 정보 공개서, 미제공, 예상 매출액 등 혐의, 과장 정보 제공,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 남용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컨설팅 수수료, 합의, 예상 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 단말기 비교, 양도 양수자 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 시 임대차 갱신 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 실시, 위법, 불공정 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이 필요하며 절차별로 꼼꼼한 확인도 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지자체 상담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및 방문 상담 등이 가능하다.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빠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공정위 및 경찰의 조사, 수사 의뢰는 물론 법률 서식 작성 등 구제에 필요한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피해 사례집과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가맹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신의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이 집중된 만큼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은 경기도 창업 희망자 및 가맹점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경기, 서울, 인천 3개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불공정 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밀착형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신규 창업자 수는 약 116만 명이며 이 중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창업 성공률은 낮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가 늘고 있고 동시에 이를 노리고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거나 높은 월 매출과 순이익을 보장하겠다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은 일회용 목재료 관련 뉴스입니다.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꼬치막대 등 일회용 목재료가 살균제, 살충제, 곰팡이방지제 등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백화점, 대형 유통마트, 식자재마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 목재료 60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시험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는 7종의 화학물질을 포함해 살균제, 살충제, 곰팡이방지제, 형광증백제 등 총 341종에 달하는 화학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준규격 항목 7종은 모두 기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그 외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내 식품 관련 제한 방해,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일회용 목재료의 안전성을 우려하며 정밀 검사를 실시해달라는 도민들의 요청 게재됨에 따라 실시됐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규격 시험 항목인 7종 이외에도 살균제, 살충제, 곰팡이 제거제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유해 화학물질 334종에 대한 정밀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화학물질 검사 이외에도 일회용 목재료 제품의 생산지를 살펴본 결과 중국산 58개, 베트남산 2개 등으로 나타나 일회용 목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목재의 재질을 살펴본 결과 나무젓가락의 경우 백양목과 자작나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쑤시개와 꼬치막대는 대부분 대나무와 자작나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일회용 목재료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도민 제안이 접수됨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비즈니스센터 러시아 수출 계약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세계 각국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기비즈니스센터가 수출 지원 사업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다. 도는 세계 각국에 설치된 GBC가 저력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GMS 사업을 통해 모스크바, LA, 베트남 등에서 잇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계약 체계를 견인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GMS 사업은 세계 각국에 설치된 GBC에 근무하는 현지 전문가들이 도내 중소기업의 지사 역할을 대신해 바이어 발굴에서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화성시 소재 친환경 세제 제조업체인 주 동방 B&H는 GBC 모스크바를 통해 지난 3월 러시아 현지 기업과 200만 불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1986년 주 동방 B&H 설립 이래 최대의 단일 수출 계약 실적이다. 이에 따라 주 동방 B&H는 찬물에도 잘 풀어지고 적은 양으로도 세탁이 가능한 친환경 세제를 향후 3년간 러시아에 독점 공급하게 됐다. GBC 모스크바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물색 중이던 연매출 1,130만 달러 규모의 러시아 현지 의료기기 대기업과 주 동방 B&H를 연계 2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앞서 GBC 모스크바는 주 동방 B&H의 바이어 발굴, 제품 홍보, 계약서 검토 및 번역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성남시에 소재한 마스크팩 제조업체 제2사도 최근 GBC LA를 통해 현지 대형 유통망과 3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제2사는 미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언어 장벽과 네트워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던 중 GBC LA의 밀착 지원을 통해 세포라, 코스트코, 엔트로팔로지스트 등 현지 대형 유통망과 수출 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됐다. 이후 수출 상담 및 샘플 테스트 등을 거쳐 대량 구매 및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이 밖에 수원시에 위치한 PVC 타일 및 비닐 바닥재 생산업체인 T사도 지난 3월 GBC 호치민을 통해 9만 6천 불의 주도 계약을 성사하고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 T사는 GBC 호치민이 올해 초 마련한 경기도 베트남 통상촉진단에 참여한 데 이어 GBC 호치민의 주선으로 현지 바이어들과 꾸준하게 협상을 벌인 끝에 베트남 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현재 중국,
인도,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이란, 케냐 등 해외 8개국 11개소에 GBC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인도 뭄바이의 첫 사무소가 개설된 이래 GBC를 통한 수출 지원 실적은 총 1,600개사, 2억 3,298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GBC 모스크바의 지원을 통해 수출 계약 체결에 성공한 이상업주 동방 B&BH 대표는 수출에 할 만한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인력과 네트워크가 부족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라며 GBC 모스크바가 열정을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도내 중서부, 북서부 지역 6개, 시 8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부천, 안산, 고양, 과천, 파주, 시흥 등이며 전 분기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고양시 등 6개 시 담당자와 건설기계 관련 국토교통부 인가 사단법인 소속인 전국건설기계 경기도연합회와 합동으로 실시, 건설기계 임대업자의 적극적인 보호와 조사로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도는 이번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체결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및 작성 여부, 임대료, 일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계약서 미 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후속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건설 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공익제보 한라인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소담팀 관련 뉴스입니다. 전남소방본부가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소방공무원 동료 상담팀인 소담팀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기 북부를 찾았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소담팀 운영 프로그램 및 이동상담 차량 활용한 소담 프로그램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전남소방본부 안전보검팀장 등 관계자 4명이 북부소방재난본부를 찾은 이유는 올해 하반기 소방청에서 전남소방본부로 이동상담 차량 1대가 배정됨에 따라 이동상담 차량 활용 방안 및 심리상담사를 활용한 동료상담팀 업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 위함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담팀은 그간의 업무 추진 사항들을 공유하고 이동상담 차량의 운영 장단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우수 사례 및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등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업무 노하우를 전수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담팀은 현재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휴힐링센터 1층에 10월 말 개소를 목표로 소담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소담센터가 개소하고 나면 보다 전문적인 심리안정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는 물론 전국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에 앞장서며 소방공무원 동료 상담 업무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담팀의 명칭 소담은 소방공무원 동료 상담의 약자로 2017년 4월 3일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 심리안정 전문 공간인 소담센터 개관과 더불어 정식팀 신설까지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소방공무원 중 심리상담 자격자로 구성된 인력들이 북부 지역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과 힐링에 주력하고 있다.